네,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수익 금액을 누구의 계좌로 받을지, 그리고 누구 명의 통장으로 세금을 낼지, 그리고 탈세하는 사람은 정말 죽일 놈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걸 올렸어요. 유튜버 탈세 방법. 내용이 좀 자극적이죠? 제목이 더 자극적이죠? 근데 댓글로 이런 댓글이 남겨졌어요. 예시로 저 상황이라면 수익이 누구 걸로 잡히는지, 그래서 세금을 누가 내면 되는지 궁금해서 가정에서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딴소리하고 있다. 라고 남기셨더라고요. 물론 저는 간접적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답변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유튜브 수익을 엄마 계좌로 보냈대요. 사업 수익도 동일하겠죠? 다른 계좌로 보낸 거예요. 이때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 그리고 구글 계정과 아이디, 애드센스는 본인 명의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이게 꼭 내 거 같다는 거죠. 만약 타인 통장으로 받았고, 근데 구글 아이디가 제 명인데 세금은 제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엄마 명의로 만약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아직 신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통장에서 비용을 사용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명의로 신고한다면 통장에서 비용을 사용해야 되나요? 엄마 통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누가 납부해야 될까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주체는 사업 주체가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뭔 소리죠? 사업 주체가 뭐죠? 사업 주체랑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이게 바지사장인 거죠. 일반적으로 수익을 분산시킬 때 그렇게 하죠. 그걸 탈세라고 하고요.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업 주체가 누구죠? 제가 사업 주체를 어떻게 알아요? 그 글만 가지고. 사업 주체. 근데 구글 계정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 주체인가요? 아니겠죠. 구글 아이디의 주인이 꼭 사업 주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은 얘가 신고 자료가 딱 들어왔을 때 누구를 주인이라고 판단할까요? 신고한 사람이겠죠. 만약에 내가 엄마 명의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업 주체가 엄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신고했다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아이디가 제 아이디예요. 근데 모든 일은 다 엄마가 하세요. 저는 그냥 아이디만 빌려줬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아이디 대여한 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사업의 주체는 엄마죠. 이건 어떨까요? 물론 그 유튜브 영상 제작, 편집, 출연 다 제가 해요. 근데 엄마의 주도하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시키는 거예요. 너 제작도 해, 편집도 해, 출연도 해. JTBC라는 회사가 누군가에 그렇게 시키고 있지 않을까요? 제작, 편집, 출연. MBC 마찬가지겠죠. 사업 주체가 누구죠? JTBC죠. 사업 주체가 누구였죠? MBC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여했다고 꼭 내가 사업 주체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업 주체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서 이렇게 엄마 명의를 신고해 놓고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탈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구글 아이디가 내 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통장 주인하고 납부 주체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업 납부 주체가 뭐죠? 사업 주체가 납부 주체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장은 다른 사람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다른 사람 명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이 돈의 흐름, 주고받은 이 흐름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능은 하죠.
잘못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납부 주체가 사업을 한 게 맞다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엄마 명의로 신고한다면 관련 물품도 엄마 통장으로 구입해야 그래야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통장 자체는 아니에요. 물론 사업 주체가 본인 통장을 이용하는 게 국세청에 나중에 소명하기가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요. 배우자 명의에서 비용을 지출했고 카드를 사용했어요. 이러면 제가 부가세 공제를 못 받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사업의 주체라면 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게 소명하기가 편한 거예요. 왜 이 통장을 썼는지를 소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통장을 쓴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의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되는 분들은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탈세했다는 게 아니라, 질문자 그분이 아니라 탈세라는 행위 자체를 한 사람은 정말 죽일 놈인가요? 꽤 오래전에 저희 작은할머니께서 물어보셨던 질문이에요. 한 2천만 원 정도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월세 소득이 발생했거든요. 원룸에서 발생하는 월세, 이거 세금 신고해야 되니? 작은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원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데도 신고하지 않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마 2천만 원 정도 벌면 대부분 아마 신고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럼 신고해야 되는 거니?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라면 신고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단서로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세입자랑 분쟁이 생기면 이 사람이 문제를 삼아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죠? 제가 탈세하면 정말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임대소득을 한번 볼게요. 주택 임대소득.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가 됐나요?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2013년 이전이었어요. 그땐 과세였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안 낸다는 사실을 국세청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아주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과세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저도 왜인지 모르겠어요. 엄연히 탈세범인데. 오히려 법을 바꿨어요. 중간에. 아, 2천만 원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비과세로 해줄게요. 이 법이 소급해서 적용되나요? 이분들은 이미 탈세한 거죠.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이때부터는 탈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해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분리과세를 바꿨죠. 이때 탈세범이죠. 2천만 원 이하였는데 세금을 안 냈어요. 탈세범이에요, 이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초반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막연하게 걱정을 해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신고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에이, 그거 뭐 신고하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튜버 분들이 그냥 막연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위험 요소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 이 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때는. 그냥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위험 요소가 얼만큼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최근에 개정된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1월 초에요. 그 시행령 개정된 것 중에 하나예요. 납세자 권리 보호와 납세 편의를 제고할 목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을 경감시켜 주겠대요. 근데 저는 이 시행령이
좋다, 나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싶지 않아요. 단지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수익 금액 누락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해요. 과태료가 50%에서 20%로 줄었거든요. 아마 정부는 이 과태료를 얻는 수익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불만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경감했을지도 몰라요. 50%에서 20%로. 하지만 이 위험 요소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수익 금액을 누락했을 때 위험 요소가 작아지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큰 세수가 감소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규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